근데 댓글이 또 좋은 것만 달리지 않잖아. 아, 그럼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답글 좀 다세요. 안 보지 마시고. 아, 좀 달긴 해요. 내가 나이 많은 게 뭐! 이분도 이런 거를 받아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따님을 여기에 그러면 그 심리 상담해 주는 데가 있는 거야? 여기 지하 1층에. 아, 여러분 오늘 가시는 카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카페죠? 심리 상담 카페는 무슨 카페일 것 같아요? 마인드 카페? 그렇지, 마인드 카페. 저기 보이네. 자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보통 남매끼리 자기야라고 안 하지 않나? 자기야, 오늘 뭐 먹지? 뭐래? 니도 여자친구 생겼잖아, 혜연 누나. 아니, 나한텐 반년 동안 남자친구 안 사귈 거랬네. 아!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린 안녕하십니까. 네. 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민동을 당시 상시된 장재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아, 네네. 저 또 어디서 몇 번 뵀던 분 같아. 그래요?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 딸이 예. 비슷한 나이 또래일 것 같은데 오. 똑같이를 만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루키치입니다. 루키치. 네, 루키치. 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핫한 분인데 어떻게 아빠를 만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정말요? 말이 너무 이상하다. 제가 처음에 교수가 됐더니 제가 대학원 소속 교수거든요. 학부를 꼭 가르쳐달라면 학부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대형 강의도 꽤 많이 하고 애들이 진짜 날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지. 딱 들어오면 다들 이제 누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면 다들 아씨 남자네. 제 이름이 권수영이니까 여자인 줄 알고. 여자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처음이 숫자 0자세요? 그냥 숫자. 저희 아버님도 숫자 0자. 진짜? 네. 제가 한번 이름을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나 요즘 이름이 잘 안 외워져. 네. 우리 저 장재민입니다. 재민 씨. 그 다음에 저는 이정인입니다. 정인 씨. 오케이. 그 다음에 저는 송윤섭입니다. 윤섭 씨. 너무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오. 작은 딸도 아니요. 있으십니다. 둘째는 남자예요. 아들이. 아들은 그냥 뭐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들보다 조금 더 심한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딸은 굉장히 가깝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친구 없지 않아? 지금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도 지금 혼자인 것 같은데.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저희 그 소개팅 하러 온 거 아니고 아, 네네네. 심리 상담 이제 해야 되거든요. 샤바나. 제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심리 상담을 제가 지난 10년 넘게 세상에 알리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서비스다. 심지어는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혹은 이제 리더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심리 상담 받아야 된다. 제가 이제 처음에 나갔던 강연 쇼가 어쩌다 어른이잖아요. 우리 한국인만의 아주 고유한 정신 질환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화병입니다. 분노를 막 내는 병인 줄 알 거예요. 근데 화병은요. 그런 게 아니고. 그때 프로가 이런 거였어요. 무슨 학문의 대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상담학의 대가. 그래서 이제 출연을 했어요. 출연한 이유가 심리 상담을 좀 소개하려고. 근데 그때 다 들으시고 김상중 사회자님께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생각났대요. 심리 상담 꼭 받아야 되겠대. 누구냐 그랬더니 국회의원이래. 없었어, 대본에. 와, 너무 맞는 말씀이고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심지어 약속도 했어.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재선, 3선한 분들한테 상담받으려면 다들 아니 내가 무슨 문제 있다고 상담받아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무조건 당선이 되면 5회기 정도는 무료 상담을 우리가 해드리겠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 내가 엄선해가지고 해드리겠다. 진짜 아주 약속하시죠?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된다. 다 편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편집됐지.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심리상담이 정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받으면 정말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심리상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도가 생기고 이게 진짜 문제 있는 뭐 정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알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만약에 한다면 유쾌한 심리상담. 뭐 재미가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막 모여가지고 다 개그맨들이시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고 그래야만 쾌감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 너무 잘 들어줬어요. 그런데도 쾌감이 올 수가 있어요. 심리상담은 실제로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사고를 당했어요. 힘든 누가 얘기야.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불쾌감이 아니라 유쾌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심리상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검사를 하면 이게 또 아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왜 또 검사를 해서 이럴 수 있잖아. 이거 뭐라는 진단 검사라고 해요. 진단 검사는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진단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비진단 검사야.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비진단 검사가 뭐게요? MBTI? MBTI. MBTI는 진단 받으려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무슨 검사라고 하냐면 유형 검사라고 그래요. 성격의 유형을 알려줘. 그게 뭐 어떤 유형이면 나쁘고 뭐 좋고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예. 각자만의 특징을 알아차리고 선용하면 좋은 성격이 된다. 이거잖아. 그 유형 검사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와. 제목이 뭐냐면 부정정서 유형 검사야.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럼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이. 부정정서를 잘 활용하고 선용하면 우리가 유쾌한 상태로 갈 수 있고 행복감으로도 갈 수 있다. 좀마다 장점으로 바꿔버린다. 와, 근데 저 좋다. 진짜 최근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본인도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가 돼서 되게 안 좋다 해서 아, 그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근데 사람을 대하고 뭘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기고 화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인 감정 가지면 안 되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미 생겼어, 그죠? 감정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지? 막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없애려고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불쾌한 감정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야 그거 무슨 불쾌감을 가지냐고 그거 다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 근데 누군가가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잘 들어주고 토닥토닥 해줬어.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면서 기분이 좀 풀리죠. 따뜻해지잖아. 이게 이제 활용 방법인 거지. 그죠? 요 감정을 그냥 무조건 버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어렵지도 않아. 문항도 40문항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어플로요? 어플로. 마인드 카페에 들어가시면 다 찾으신 거죠?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5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유형이 뭐예요? 관계 회피형이요. 저도 관계 회피형인데요. 너 회피형이야? 나 존재 의문형.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 폭발형인데 두 사람은 관계 회피형. 회피형이잖아. 회피형도 방향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는 가요. 물리학적으로 한번 설명하면 남한테 이렇게 확 나가는 방향은 원심력이에요, 구심력이에요? 모르겠어요. 원심력. 원심력이지. 구심력이. 구심력은 보이는 단계는 거. 많이 졸았네. 네. 원심력과 구심력은 동시에 발생.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원심력을 세게 느껴. 어떨 때일까요? 물건을 돌리는데 엄청 무거워. 네. 그럼 난 분명히 땡기는데 땡기는 힘은 거의 안 느껴지고 막 일로 나가는 들어갔다가 힘을. 원심력이 센 사람이 있어. 구심력은 뭐냐면 아주 가벼워. 그러면 너무 쉽게 돌리잖아요. 원심력을 거의 못 느끼잖아. 근데 물리학적으로 원심력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감정도 똑같아요. 어떤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원심력을 세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너 때문에 화가 나잖아. 네가 문제야. 뭐 이런 사람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남 탓. 남 탓. 근데 안 탔죠. 근데 왜 남 탓을 또 세게 하나 보면 구심력으로 너 나 무시해? 뭐 이렇게 있는 거지. 방향이 나를 향하니까. 내가 부끄러운데 여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워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화를 내놔. 남편한테 무슨 소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뭐 방귀꾼 놈이 썩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썩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심력을 잘 못 느끼는 거지. 저희 집에 그런 분 한 분 계시긴 하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죠? 장 숫자 0자라고. 네, 아버지입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겠어? 엄마가 상종을 안 해요. 안 좋아요 그러면. 원래 좋게 말하려 해도 화내니까 엄마도 화내고 그러다 이제 상종을 안 해요. 맞아요. 관계 폭발형이 잘못하면 관계를 다 잃어버려. 와. 야, 저 인간이랑 가까이 가지 말자. 언제 터질지 몰라. 이러잖아.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뭘 하라고 그러냐면 이게 구심력을 조금 들여다보시오. 근데 사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좀 창피함을 주는 것 같아, 우리 아내가. 이런 느낌이 들면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나 사실 그런 얘기하면 창피해 라는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으면 화를 돌려야지. 솔직해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분 중에는 재민 씨가 가장 민감해. 감정에 대해서 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나. 이게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감수성 하면 되게 예민하거나 막 눈물 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제 상담학 분야에서는 감수성은 내 안에 있는 숨겨진 감정도 잘 알아차린다. 감수성이 뛰어난다. 그렇지? 이거 뭐가 나왔지? 관계 회피형이다. 회피형. 그래도 이제 관계 회피형은 폭발하지는 않아. 네, 그 대신 살짝 밀쳐내는 듯한. 그래서 아까 이렇게 살짝 얄밉고 삐지고
빈돌이긴 해요. 혼자 끙끙 매진 않아. 이거 수동 공격을 해. 마찬가지. 윤섭 씨도 지금 뭐 나왔지? 저도 관계 회피형.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관계 회피형이죠. 아까 유형 두 번째인데 네.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어. 폭발을 안 하지만 내가 그렇게 왜 화가 나려고 그러지? 그래서 참기는 참지만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긴장과 부담이 좀 있는 거죠. 부닥쳐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깨질까봐 오히려 그냥 차라리 거리를 피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 회피형들이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바람을 얘기하면 되게 좋아. 바람. 나는 나의 희망. 너랑 끊어지고 싶지 않아. 그다음에 갑자기 손절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좀 돌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원심력이 두 분 다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약한 원심력이라면 무조건 구심력을 들여다보면 도움이 됩니다. 내 존재를 좀 돌볼 필요가 있고 내 존재를 좀 내 바람을 좀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구는 이 일이 화가 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좀 화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이 벌어져서 얘가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게 일단 싫어요. 이게 뭐라고? 라고 좀 생각을 자주 해요. 너무 사소해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도 되게 자주 하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나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너 다음 달 출연료 아예 빵원 받는 건 어떨까? 그건 하나. 그건 알아? 근데 사소하지 않아? 졸라 거대할 거야. 몰라가 뭐야? 교수님한테 몰라 뭐야? 정희 씨는 무슨 유형이야? 저는 존재 의문형입니다. 이건 이제 부심력, 원심력으로 하면 원심력보다는 부심력이 더 센 거지.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면화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상처를 좀 곱씹는 편이지 누구한테 가서 막 퍼붓고 막 그런 거 잘 못해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좋은 사람일까? 그래서 이게 의문형인 거예요. 그런 거 같다 이누나. 맞아요. 제가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서운하고 하면은 얘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과연 내가 지금 이 서운함이 과연 정당한 서운함일까? 나는 얘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진 않았을까? 이거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내가 정말 좀 부끄럽게 느낄 수도 있고 내 존재가 좀 남들보다 더 월등하지 않다. 살짝의 열등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 근데 그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야. 다른 사람이 굉장히 스포츠를 잘하는 걸 봤는데 내가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살짝 열등감이 들어. 그렇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많잖아. 맞아요. 근데 그 감정이 딱 들면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인이 이꼬르 열등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 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내가 오늘 느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진짜 정인 씨는 나를 목적어로 삼고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열등해. 이렇게 하면 그 감정이 나라고 오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나를 내가 열등하게 느끼네. 이런 거지. 오늘은 타인처럼. 나를 목적어로 쓰면 열등하게 느끼네. 다음 날은 나를 또 당연히 우등하게 느낄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희 씨는 정말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건강한 거지.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는 마음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는 건가? 맞아요.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즐거움. 즐거움. 오, 좋네요. 저도 제가 즐거운 게 진짜 거의 잘 없는데 이거 창작물 만들고 재밌는 걸 할 때 제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제 댓글이 또 좋은 것만 달리지 않잖아. 그럼요. 그거는 어떻게 해? 저는 안 봐요. 안 봐. 네. 그게 사실 제일 큰 어려움이더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뭔가를 올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답글 좀 다세요. 안 보지 마시고. 좀 달긴 해요. 어저께 처음 뵙겠어요. 달긴 해요. 그러니까 보는데 그렇게 무겁게 안 본다는 말이에요. 네거티브한 것도 가끔 있을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애도 있네 하고 넘어가는. 저는 재미없다. 감이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니, 감이 떨어지지.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부정적인 댓글을 보면 1차적으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가 있고 두 번째는 굳이 저도 깊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어디인가 댓글을 달거나 그런 걸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쁜 댓글을 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피곤할까?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부정적인 걸로 가득할까? 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그 댓글 때문에 심지어는 막 특히 이제 유명한 분일수록 목숨을 맞아요. 끊을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분이 모든 댓글을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한두 개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을 그냥 오늘은 나를 내가 되게 창피하게 느끼네. 이 댓글 때문에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내 자신이 그냥 그 감정으로 다 동일시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살아서 뭐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계정을 들어가서 같이 욕해요. 그러니까 살짝 그 약한 원심력과 강한 원심력 사이 좀 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 보면. 그게 이제 부심력이 센 사람과 원심력 센 사람의 차이야.
내가 복수할 결심을 하고 정희 씨는 복수할 결심을 못하고 끙끙 맬 수도 있는데 나 왜 이러지? 나 그냥 방송 그만둘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해법을 찾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정신건강, 요즘에 이제 마음건강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정신건강하면 자꾸 이제 의사 선생님 생각나니까 마음건강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신건강 전문가, 마음건강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행복하잖아요. 이상한 거야. 이제 잘 살게 됐고 뭐 문화적으로 풍족하고 뭐 K컬처가 정말 세상을 주른다는데 왜 안 행복하지? 뭐라고 그러냐면 SNS 때문에 이래. 맞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뭐 자녀 세대한테 야 핸드폰 그만해 라고 하면 이거 뭐 완전히 상꼰대잖아. 그렇죠. 네. 윤섭 씨부터 한번 카카오톡을 한번 일단 볼까요? 카카오톡이요? 네, 대문 사진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대문 사진은 지금 제가 최근에 공연을 보러 갔다 왔는데 자주 바꾸세요? 저는 자주는 안 바꾸고 그냥 조금 기념비적일 때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컨셉이 있거든요. 일부러 남들은 잘 나온 걸 올리잖아요. 좀 이상한 걸 올리거든요. 웃기게 나온 거. 그러니까 잘 나오려고 해도 이상하게 나와서 아니죠. 일부러 이상하게 아니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사실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안에서도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런 소소한 재미들 한 번씩 줄 수 있다고 생각을 살짝 하고. 뭐 어떤 개그맨으로서 직업의식? 뭐 이런 네, 거네요. 맞아요. 아니면 좋네요. 잘 나오게 하려고 해도 충분히 웃음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근데 아는데 보통 잘 안 나온 게 많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근데 저는 잘 안 나온 것 중에 셀렉을 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표정이에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잘난 척 하려고 올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일상을 올리는 거고 그 대신 못난 또 척을. 네. 못난 척이 맞나요?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못난 척을. 정희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카톡 프사도 안 해놓고 인스타도 안 해요. 오 그래요? 네, 저는 화면을 저렇게 꺼놓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진을 전혀 안 올리고 귀찮으신 건가요? 저는 뭐를 제 사진으로 하는 게 좀 부러워요. 그래서 가끔 할 때도 오. 무슨 뭐 동물 같은 캐릭터를 해놓는다든지 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귀여운 강아지를 해놓는다든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번호를 아는 경우도 있고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도 제 카카오톡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저라는 걸 밝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풍경 사진이나 네네. 뭐 그런 분 많아요. 네. 편한 점도 있겠다, 그죠? 네, 훨씬 왜냐면 편해요. 뭐 네. 매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내가 내 삶이 심플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재민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풍경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누가 찍어준 사진 얼마나 자주 바꾸세요? 요즘엔 안 바꾼 지 한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누가 찍어주거나 이게 화면에 나온 저 이런 걸 좀 많이 올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잘 나온 본인 사진을 전 반대로 오히려 잘 나온 것만 올려요. 여자애들이 오늘 오빠 잘 나왔네 이러면은 아 잘 나왔어 오빠도 집에서 잘 나가는데 오늘 한번 만날래? 약간 이렇게 좀 티키타카가 되는 걸 전 이런 걸 좋아해서 늘 빌드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그럼요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좋아. 근데 제일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올릴 게 자주 없잖아?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출연을 막 해야 되는데 출연을 안 해서 올릴 게 없을 경우에 내가 막 불안해진다든지 이런 분들은 진짜 조금 그런 거 불안을 느끼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즐겁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즐거우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짜릿해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어쨌든 더 많이 느끼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점점점 보여주는 내가 치중이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민낯의 내가 별로 즐겁지 않게 되고 맞아요. 나도 나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진다. 나는 바보같이 웃기지도 못해. 라고 하면 이제 이건 세 분이 다 전반적으로 좀 달라. 응?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달라요, 셋이. 근데도 어쨌든 이렇게 조화롭게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훌륭한데요? 저는 진짜 셋이 달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달라서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성향이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잘 삐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윤섭이도 잘 삐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서로 삐지면 서로 토라지고 이럴 텐데 누구가 한 명이 좀 토라지면 누구는 옆에서 다가와주고 두 친구 덕분에 제가 또 먹고 살고 진짜 항상 행복하고 너무 저는 이 두 명 감사하고 때문에 또 제가 먹고 살고 있다 생각해요. 전 열심히 해요. 내가 이런 친구예요. 혼자서 나이스하게 가길래 제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여기도 뭐 리더가 있나? 그럼 여기 리더예요. 셋다 똑같아요. 셋 다. 어디 공식적으로 갈 때 리더라고 얘기. 네. 그거 아니 재민이 밖에서는 이제 또 이제 누나가 항상 이제 제일 유명하고 하니까 밖에서
나이도 네, 제가 나이가 제일 한 살 많기도 하고. 오, 그러시구나. 한 살은 친구라는 말인가요? 약간 말투가 한 살 많아요 이런 느낌. 아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지? 아 나도 한번 따라해봤었거든. 너무 나이 싸길래 나도 한번 삐딱사람 타봤어. 내가 나이 많은 게 뭐! 나도 삐딱선. 나도 진짜 셋이 너무 잘 맞으시는 거 같아요. 그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까지 해야 될 것 같아. SNS를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SNS는 무조건 사회악이다. 이건 아닌 거지. SNS를 어쨌든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건 무조건 끊어야 행복감을 쟁취하고 불행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다. 이건 좀 잘못된 네, 진단 같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 심리상담을 아마 어쩌면 처음 받아보신 게 아닐까? 심리상담을 받은 건 아니야, 그치? 근데 심리상담 전문가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눈 상담을 뭐 짧게 한 건데. 웃긴 점은 항상 늘 1인칭으로만 살았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상담을 받고 세상을 좀 3인칭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나는 내 자신이 동그라미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들이 나를 좀 뾰족하다고 하면은 아 내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삼각형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뭔가를 얻어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뿌듯함하게 있어요. 오, 그래요. 저는 일단 제 꿈이 좋은 아빠가 돼요. 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있네. 네, 결혼을 훌륭해요. 꼭 할 거고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될 건데 오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는 거의 그렇죠. 없으세요? 아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딸 소개해준다겠지? 나 이런 빌더 생각했어. 이런 빌더. 아주 그 생각하려고. 아, 그 생각을 못했어. 이거는 이제 오늘 본인이 이제 뽑고 싶은 이게 이제 굿즈처럼 만든 카드예요. 아. 펼쳐볼게. 그래서 이제 여기 귀엽다. 이렇게 한 걸로 한번 쫙 골라보세요. 우와. 아, 나 왜 이게 끌리지? 인정해줘야 마땅.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저 맘대로 하고 싶어서 맘대로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편이라서. 저는 저를 좀 채찍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칭찬받아 마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재미 씨 뭐였지? 인정해줘야 마땅해요.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를 하고 싶고 남들한테 받고 싶어요. 두 개 다 있구나. 네. 사랑과 인정이 좀 부족했어요. 생각이 좀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좀 그걸 원한다. 맞아요. 아주 건강한 거예요. 인정 욕구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정도의 차이, 농도의 차이는 있겠지. 네. 그래서 사위로서 인정받다. 사위로서 인정받다. 뭐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저는 칭찬. 칭찬받고 싶어. 사이로서 칭찬.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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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올라왔다. 됐냐? 아이고, 올리자, 야, 올리자. 아, 나 여자야. 남자였었어야 됐네. 아유, 둘째 분은 또 남성분이시니까. 아, 아이는 전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 거야. 쌀. 키워서 해보시겠어요? 그럼 23, 넷 되시겠는데? 됐겠네. 그렇지. 2002년생인가? 아, 2002년생이요? 터울이 조금 있네요. 그렇지. 그럼 조금 괜찮아요? 어렵겠네요. 하지만 맘대로 한번. 아, 02년생이니까 맘대로 한번 해봐야 마땅하지 않을까.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정말 뭐 오늘 유쾌한 시간을 함께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좀 심리상담이 필요한데 이거 좀 부정적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친구가 혹시 있거나 이 시간을 꼭 소개하고 싶어. 왜냐면 성장이 필요하고 좀 변화가 필요해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한 분씩 추천을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는 형 중에 전정현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너무 애 같아요. 너무 잘 삐지고 31살인데 제가 혹시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 거절은 갑질이라고 그러고 잘 삐지고 맨날 헌팅을 같이 가도 누가 봐도 헌팅이 안 된 얼굴과 안 될 몸매예요. 근데 헌팅이 안 된 걸 맨날 남 탓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원인을 자기한테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력이 세네. 원심력이 세요. 너무 세. 꼭 진짜 꼭 왔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추천을 꼭 해주세요. 정희 씨는? 저는 슈케치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황정혜 선배랑 좀 친한데 어떤 유튜브죠? 스케치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비슷한 카테고리를 하는 채널인데. 그래요? 정혜 선배랑 항상 만나면 미래 얘기를 항상 저희 많이 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고 둘 다 엄청 내향인이어서 항상 집에서 조용히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이 기대되는데. 네. 저는 한 명을 추천한다면 예. 이게 이분도 이런 거를 받아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따님을 이게 오히려 긴장리치 얻을 수가 있어요. 그치. 따님의 심리 상담은 안 해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치. 맞아요. 따님을. 우리 딸이 얼마나 원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또 두드려 보면 또 다른. 알겠습니다. 제가 딸한테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주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닙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절대로 버려야 될 감정이 아니라는 거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인드 이슈와 로켓을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뜻깊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건데 실제로 와보니까 어떻게 부정적이지가 않고 뭔가 좀 나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느낌 많이 받지 않았나. 여러분도 한번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오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방문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니까 마인드 이슈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